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 2024년 시험 대비해서 지금 뭐 한창 뭐 단연별 기출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내년 시험 일정이 다 이제 픽스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원별 기출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 12월 초부터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단원별 기출 풀이하고, 그리고 이제 매회 이제 우리가 유사 시험, 다른 시험, 뭐 국회직이라든가 뭐 해양 경찰, 그리고 뭐 이런 뭐 고졸 뭐 경력 경쟁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 기출 문제들도 좀 한번 이렇게 좀 습득을 해 보셔 가지고, 또 지금 우리 준비하는 뭐 서울시라든가 뭐 국가직, 지방직 이외에 이제 시험에 이제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게끔, 또 그래야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또 학습 전략으로서 이제 어떻게 다가갈지를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이 서울시가 요 2월 24일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요 서울시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뭐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애매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종강이 이제 2월 5일인데 2월 24일까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을 참고하면은 뭐 새로운 과정을 좀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서울시 한 3개년 분량의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봄으로써 서울시 기출 유형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서울시 3개년 한 6회분의 문제를 좀 풀어봐 가지고 서울시를 대비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한 12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2회 정도는 좀 보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 단원별 기출에서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요한 내용을 이제 보완하거나 보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별 기출 이전에 기본 심화 이론 과정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원별 기출 문제를 풀으셨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 10개 중에 뭐 한 5개, 6개 계속 틀려 맞지를 못하고, 그러면 다시 이론 과정으로 가셔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돼요. 계속 틀린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본 심화 내용에서 강의도 다시 들어보시고 정리된 내용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10문제를 풀었는데 그래도 한 7, 8개 이렇게 이제 충분히 또 답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가만히 마시고 보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내용이 1, 2, 3, 4, 5개까지가 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한 3개 정도에서 기출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단원별 기출을 했을 때 좀 문제를 잘 이렇게 찾으시고 학습이 되신 분들은 요 나머지까지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좀 학습의 시간을 좀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 보완하시고 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얘는 이제 그 최신 이런 기출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회차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요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이제 2가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3월 23일에 국가직 시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국가직 시험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동형과 파이널 체크를 하기에는 좀 시간상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전체적인 일정은 이제 6월 22일 이 지방직 대비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국가직을 대비해서 이 동형 모의고사 기존에 한 10회 정도 분량 진행을 했던 거를 한 5회분이라도 좀 축소를 해서 좀 시험 보기 전에 좀 회차별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24년 대비로는 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5회분을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 법규 이제 한 50문제 정도 선정을 해서 하루에 10문제씩 해서 5회 정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요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은 한 2월 29일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서울시가 24일이니까 요 그 동형 모의 1 요 개강을 할 때 요 서울시 기출문제 풀이
또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동형 모의고사 한 회분, 그러니까 20문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20문제 정도 풀어보시고 또 그거에 대한 기출 해설, 거기다가 이제 법규 50선, 이걸 이제 5회로 나누면 이제 10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0문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기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좀 범위를 확장해서 기존 이런 지방직이나 국가직,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이제 우리 이제 국가 지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 가지고 좀 매일 이제 1회 동형 모의고사, 회차별 모의고사 1회와 법규 10문제씩 해서 좀 정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한번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2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5회인데, 얘는 이제 10회씩 10문제씩, 그러니까 20문제씩 1회씩 5회고, 얘는 이제 2회씩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10회분. 그래서 하루에 모의고사 2회분을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설,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거는 이제 2월달 지방직을 대비한 수험생들은 요거에 맞게끔 쭉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뭐 어차피 이 최종은 이제 뭐 지방직을 대비한다 하시더라도 기존에 뭐 서울시라든가 국가직 여러 시험을 응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전체 과정을 쭉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제 학습 전략 계획을 짜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은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최종 마무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또 현재 추세에 맞게끔 그럼 좀 예상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개강은 이제 5월 13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4회 정도,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좀 진행해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 대비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 우리가 건축 계획 파트에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나눴을 때 우리가 이제 건축 계획 강론, 뭐 설계 이론, 뭐 도시 단지 계획, 그리고 나머지 뭐 역사, 환경, 뭐 설비 관련 법규, 이 전반부와 하반부 1과 2파트를 나눈다고 하면은 이 2파트 부분 위주로 해서 이 23년도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D파트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 D파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할지는 좀 고민 중이니까 요건 이제 확정이 되면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단원별 기출, 동형, 그리고 이제 파이널 체크까지 각각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거를 확인하시고 목표로 삼아서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지를 좀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은 중요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동형 모의고사, 요 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응용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계획에서 실전 응용이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축 계획에서 우리가 이제 틀리는 부분은 내가 본 부분, 봤던 부분에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모른다기보다 공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계에서 틀리는 부분은 보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을 때 틀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동형에서 이제 이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의 유형은 우리가 기존에 기출이라든가 이론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내용의 특징이 5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3가지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보강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동형에서는 이제 이런 관련 범위 내에서의 내용을 좀 확장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되는 내용과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 좀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잔향시간 RT라고 해서 얘는 이제 뭐 0.16 곱하기 뭐 총 흡입력 분의 뭐 실의 용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는 뭐 이런 공식 자체, 그리고 이 잔향시간은 뭐 총 흡입력에 반비례하고 뭐 용적에 비례한다, 뭐 실의 형태와는 무관하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내용을 확장하면은 요 잔향 시간을 구하는 그런 계산 문제 형식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 총 흡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흡음률에다가 표면적을 곱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닥이 있으면은 바닥의 표면적, 거기에 바닥에 흡음률이 있으면은 이제 요 흡음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벽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천정. 그래서 각각의 천정, 바닥, 벽에 흡음률을 주어지고 또 각각의 표면적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흡음력을 구해서 전체 최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적을 구해서 이런 잔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동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동형 모의고사 자체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만 다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이도 조절 면에서 일단 한 3분의 1 정도는 새롭게 알아야 될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내용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그 동형 모의고사에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단원별 기출까지 했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은 최소 70% 이상은 완료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요 동형에서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학습하셨을 때 좀 효과를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했던 중요한 내용들조차도 확실하게 정의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요 동형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형 진행되기 이전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은 좀 완벽하게 본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게 이제 최대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과정별로 제가 이런 학습의 목표라든가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나머지 시험 전까지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건축계획의 이 파이널 가능이 일정, 나머지 일정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뭐 그 조급해하지 마시고 했던 패턴대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체력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